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다고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OECD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경기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증권시장이 최고의 화랑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식시장의 화랑을 우리나라 경제가 잘 나가는 증거로다가 이제 제시를 하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그 주식시장의 화랑도를 나타내는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대단히 가파른 상승이지요. 아마 그 과정에서 돈을 번 사람들도 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일지 아닐지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의 화랑이 실물경제시장과 괴를 같이 해서 화랑이 이루어진다면 그 성과를 폄훼해야, 깎아내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생산도 그만큼 올라가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고, 그래서 경제성장 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속에서 주식시장의 지수도 그와 동반해서 상승한다. 좋은 현상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주식시장을 좋게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현대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공개시장에서 모아서 자본금을 만들고 그거로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데 기여하는, 물론 그런 기능이 없으면 애초에 주식시장이 아니죠. 그러나 현대 주식시장의 기능은 그 비중보다는 공인된 카지노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자본의 투기 시장화하는 기능, 그거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본의 건강한 시장 조달 기능을 담당하기보다는 이게 돈덩어리는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디다 투자해서 돈을 불릴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는 중형 또는 소형의 자본들, 물론 대형 자본이라고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중소형의 자본들이 돈을 불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투기적 현상에 의해서 행운을 잡아서 돈을 벌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자본시장으로서의 역할, 또는 더 중요한 것이 현실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경제적 강자가 돼볼까 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방법이 없는, 기성경제권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막다른 경제적 약자들, 그들의 복권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식시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국가마다 그 형태가 좀 다르고 경향이 다릅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그 뒤에 말씀드린 이러한 기능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해야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이러한 중소형의 투기성 자본이나 또는 복권시장을 찾는 것 같은 이런 자본들의 모임, 그 위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누구냐? 그거는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이죠. 말하자면 각종 연기금이라든지 각종 투자를 위해서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이런 대형 자본 회사들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데,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경제학자에 따라서는 그 자본의 전 세계적 규모가 수경원에 달한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돈들이 세계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가장 만만한 시장에 몰려들어서 그 시장에서 생긴 이익을 잡아먹기 위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투기성 자본들, 이것들이 우리 시장의 상층부에 앉아서 이익을 빨아들여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것은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목적, 그 기관이 설립된 고유의 목적의 제일 목적이 이게 아니고 건강한 투자처를 찾아서
그래서 산업을 융성시키고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그 과실로서 기관 투자자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그것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재주가 별로 없지요. 해외에다가 무슨 자원 투자했다가 홀라당 떼이기나 하고 무슨 해외 부동산 그냥 겁도 없이 덥석 물었다가 통째로 날리기도 하고 이런 짓들만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만만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들이 주식시장을 쥐고 흔들죠. 외국의 투기성 자본들이야 그건 두말할 여지가 없지요. 당연하게도 한국의 이 코스피 지수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건전성에 비교해서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 있다. 이거는 당연히 오를 것이고 그 차익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 이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층적 구조죠. 이중적 구조. 대규모 자본의 이익을 착취하려는 세력들 그리고 그 밑에서 어떻게 좀 불어나면 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서 그 차익 좀 가지고 어떻게 좀 돈 좀 만들어 보려는 이런 세력. 이 두 개의 이중 구조가 날로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분열돼 가는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민심을 잡기 위해서 자신들의 실정을 돈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 뿌리는 재정자금, 이것들이 엄청난 규모로 뿌려져 나가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다룰 때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돈들이 이런저런 경로를 거쳐서 모이면서 소위 동학개미들이라는 손을 거쳐서 투기시장, 주식시장의 하층 구조를 받쳐나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돈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신에 차지 않아서 할 수 있으면 은행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부 대출까지 받아서 집어넣는 소위 영끌 투자, 빚투라는 것까지를 감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무려 우리나라 1년에 한 GDP 규모가 1,800조 원에서 2,000조에 좀 미달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미 이 규모 전체 1년 동안 우리가 전체 있는 힘 다해서 만들어낸 총생산을 넘어서는 규모의 빚을 우리는 이미 각 가게가 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돈을 뿌리기 위해서 국가가 진 빚, 그리고 국가 밑에 각 공사나 공단들이 지고 있는 빚, 그리고 기업이 지고 있는 빚, 미래를 우리가 통째로 당겨서 갖다 미리 써버린 돈이 무려 5천조 원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총생산할 수 있는 총생산량의 3배 육박하는 미래를 우리는 이미 끌어다가 소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돈들이 말하자면 이 주식시장의 화랑을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도 특별한 것이 없는 우리나라의 20, 30대들이 동학개미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이들이 은행에서 영끌 빚투까지 끌어다가 하면서 이러한 무리한 경기를 밀고 있다면 그 위험성을 다시 따지고 살펴봐야 할 필요조차 없다고 해야 하겠죠. 마치 이러한 우리의 지금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현상은 2000년 초기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에 이르는 동안에 진행됐던 소위 세계의 경제위기, 금융위기죠.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발생한, 미국 월가에서 발생한 이제 금융위기 사태였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다라는 그런 특징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거였는데 그랬느냐?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은 굉장히 경제가 나빠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저금리 정책을 과감히 도입을 하지요. 막 은행에서 대출을 저금리로 마구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돈이 없던 소위 하층 경제적 약자들이 자기 집을 갖는 호황,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됩니다. 은행에서 앞다퉈서 막 융자를 받아서 전부 자기 집들을 장만하죠. 거기에 맞춰서 또 건설업자들이 마구 싼 가격으로 집을 공급해주는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은행에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부채가 계속 쌓이게 되고, 그리고 건설업자들에게 그 이익은 다 넘어갔죠. 그랬는데 이것이 유동성을 너무 팽배하게 만드는 현상을 가져오는 바람에 다시 미국 경제에는 이 금리를 조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산업이 그러면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의 생산 부문에서의 산업은 발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 빚을 감당한 경제적 약자들이 벼랑간 은행의 이자를, 높아진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질 않게 된 거죠. 결국은 은행이 이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사실 이 은행과 또 보험회사 이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졌던 채권들을 서로 팔고 사고 하는 장난질을 치다가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연쇄부도 현상을 만들어내게 된 건데요.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을 시발점으로 한 미국 월가의 경쟁력의 붕괴,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게 됐던 금융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유를 하느냐. 우선 이제 재정 지출이 막 확대가 되고 과잉하게 돈이 뿌려집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기업의 활동을 묶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 3법이 만들어지지요. 어떤 사업 현장에서든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기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이하도 아닙니다.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람 5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가는 아차 하면 그냥 감옥살이 해야 되는 이런 규제까지, 그리고 주식회사들에 대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거를 통한 기업 활동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돈은 시중에 뿌려졌는데 생산 활동을 감당해야 되는 기업의 활동은 위축이 됩니다. 결국 실물 경제의 뒷받침이 없는 시중 유동성의 확대라는 것만이 생겨나게 되죠.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지요. 말하자면 어떤 물건들은 생산된 게 없는데 지폐 조각만 남발이 돼서 많아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유동성이 불건전한 유동성이지요. 실제로 실물로 전환되지 않는 불건전한 유동성이 증권시장에 유입되게 되고, 여기서 생겨난 그런 차익들은 그나마 기관 투자가나 외국의 투기성 자본들에 의해서 외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이 빈 강정인데 이것들이 달러로 바꾸어서 빠져나가거나 또는 대규모의 경제 조직 속으로만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런 때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는 뭐 80% 이상이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런 수출입 여건의 변동이 와서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받쳐주던 몇몇 기업, 삼성이고 현대고 이런 몇몇 기업들이 만일 흔들리게 되는 사태가 온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시장에 대한 국제적인 불신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외국의 투기성 자본부터 먼저 발빠르게 빠져나가겠죠. 투기성 자본들이 시장으로부터 철수해 버릴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생겨날 이익은 아무것도 없죠. 3천, 하루아침에 2천, 1000대로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시장을 뒷받침하던 개미들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 그 은행들은 자기들 은행을 지키기 위해서 시급하게 신용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회수가 잘 되겠습니까? 돈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갚지요. 제마다 전부 신용 불량자가 될 것이고 제마다 전부 하산 신청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부채의 상환 불능 상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나 아파트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그거 하나 있는 거 전부 담보로 넣었을 경우에 그것은 전부 저당권 실행을 당하게 되고 경매 공매로 나오게 되고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돼버리겠지요. 그것이 바로 시장과 경제 시스템의 총체적인 붕괴라는 겁니다. 여보, 그렇게 끔찍한 얘기 그렇게 막 그냥 마치 꼭 있을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 꼭 있을 거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붕괴된 국제적인 사례들은 여기저기 널려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긴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사실 한국은행장이 제일 먼저 여기에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사실 채널 24K는 벌써 오래됐죠. 이거에 대해서 경고한 지가. 거의 1년은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유동성이라는 게 움직이는 것인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는 거지요. 다행인지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 입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한국은행 총재나 기획재정부 장관의 걱정을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에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까지가 줄줄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머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표는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절대로 떠나지 않지요. 채널24K에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주식시장의 투기판이나 가르치는 사회, 젊은이들에게 창조와 생산, 노동의 즐거움이 삶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 사회, 그 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약속이라는 것은 있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서든지 자기 손으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면서 그로부터 이익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길러내야 하고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지금 당장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그 참 이상한 방역을 계속 밀어붙이는 바람에 경제는 완전히 쪼그라들어 앉았고 안전뱅이가 됐고 이 속에서 어떡합니까? 당장은 하여튼 조폐공사 기계를 돌려서라도 돈을 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디에 얼마를 뿌려야 그나마 우리가 다시 재생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어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 정치와 행정은 이 고민을 좀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신들이 그렇게 호사하고 그렇게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잊어서는 안 되는 의무라는 것 정도 좀 돌아봐 주길 부탁드립니다.